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워드 2016 과정을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강의를 누르신 분들은 아마도 워드 2016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이 강의는 어떤 강의일까? 라고 궁금하셔서 클릭을 해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시간에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수업 스타일이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과 일치하는지 먼저 이번 수업을 들어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수업이 여러분들 스타일과 맞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2016의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ITQ 워드에 대한 시험 소개와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인 만큼 ITQ 워드라고 하는 시험은 어떠한 시험인지 시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TQ라고 하는 자격증은 최고의 신뢰성, 최대의 활용도를 갖춘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워드나 커말 같은 시험과는 다르게 오로지 실기 시험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바로 자격증이 부여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TQ라고 하는 시험은요, 아무래도 우리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특정한 기관, 단체에서 어떠한 정보기술 능력을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 워드라고 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 회사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살 때 오피스는 보통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글까지는 별도로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피스만 깔려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워드를 쓸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가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식 인증하는 국가 공인 자격 시험, 민간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증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산업 인력에 대한 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ITQ 워드 시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TQ 시험은요, 2002년 1월 11일 공인을 취득한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957년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가시면 쓰시게 될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사무관리 프로그램 또는 영어로 OA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TQ 시험은 가장 최신의 기술이 집약된 최신의 기술을 평가하는 OA 자격 시험이라고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장 실무 위주의 시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전성과 활용성이 탁월합니다. ITQ 시험은 합격, 불합격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인 경우에 자격증이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차이점은 여러분들께서 취득하신 성적별로 등급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ITQ 워드 시험을 봤는데 B등급을 취득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시험을 재응시를 해서 A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면 그 자격증은 A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자격증은 여러분들 뭐 BGF 리테일 같은 대형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컴퓨터에 대한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ITQ 시험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프로그램 버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TQ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컴 오피스와 MS 오피스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출시한 MS 오피스 2016 버전을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급은 A등급을 목표로 우리는 수업을 할 거고요. 시험 방식은 PBT 방식으로 시험이 시행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시험 시간은 1시간 내에 모든 작업을 완성하는 형태를 공통 시험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ITQ 시험에 대한 합격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시험은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등급, 300점 이상이면 B등급, 200점 이상이면 C등급이고요. 20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 실무에서는 A등급만 자격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왕이시면 한 번에 A등급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ITQ 워드 시험에 대한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시험에 대한 원서 접수는 KPC 자격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주소는 www.license.kpc.or.kr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접수 수험표 확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시험 일정 안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상세 시험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정기시험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시험이 있는데 정기시험과 특별시험에 대한 난이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난이도 차이는 없고요. 자, 정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되는 시험을 정기시험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특별시험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1년에 4달만 시행되는 특별시험이 있습니다. 이 특별시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달의 넷째 주 일요일에 시행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TQ라고 하는 시험은 기본적으로는 토요일에 시험을 보게 되고,
만약 특별 시험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일요일 날 시험이 시행된다 라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ITQ 사이트를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터넷 창을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창을 실행을 했다면 일단은 우리 네이버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ITQ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보기술 자격센터 ITQ라고 하는 사이트가 확인되실 거고요. 해당하는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PC 공단 자격증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될 부분은 시험이 언제 시행이 되는지 시험에 대한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시험에 대한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단에 보시면 접수 수험표 확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하는 메뉴의 첫 번째 메뉴를 확인하시면 시험 일정 안내라고 하는 메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시험에 대한 일정이 보여지게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TQ 정기시험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이 되고 ITQ 특별시험은 2월, 5월, 8월, 11월 넷째 주 일요일에 시행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온라인 원서 접수가 있고 방문 접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접속하신 KPC 자격공단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상으로 원서 접수하는 부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하시면 방문 접수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방문 접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 지역에 KPC 자격 지역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곳에서 방문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사진 같은 부분들을 직접 반명한판 사진 아시죠?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내시는 사진, 그 반명한판 사진을 첨부하시고 신분증과 지참해서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방문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센터, 여러분들 근처에 있으신 지역센터로 사전 전화를 하신 다음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해당하는 원서 접수 기간 안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하는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가 다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방문 접수 기간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험표 공고 일자에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시험 시행일에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적 공고가 되는 날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